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을 통해서요. 정말 큰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자의 사고방식을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얼마나 큰 부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 긴자 마루칸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인데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동안 일본의 전체 납세액 1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누적 납세액은 무려 173억엔, 우리 돈으로 16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냈대요. 일본 1위입니다. 더 대단한 거는 많은 부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토 히토리는 순수하게 사업 소득만으로, 그러니까 일을 해서 소득을 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커다란 부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큰 부자가 만들어지는지 사이토 히토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부자의 사고 습관 첫 번째, 꿈이 아니라 목표를 생각한다. 꿈은 목표를 삼는 순간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바다가 보이는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하루에 3,000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라고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정말 매일 3,000원씩 저금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또는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당신이 내심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 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바다가 보이는 건물이라면 저 동네가 더 싸겠지?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신축이 아닌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척척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삼아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핵심은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자의 생각 습관 두 번째, 성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다.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꿈을 하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의 경우 성공이나 대성공밖에 없었으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처럼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까닭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라며 지레 포기해버려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10억부터 모으려 하지 말고 우선은 1,000만 원 단위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1,000만 원짜리 다발을 100개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똑같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라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서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부자의 생각 습관 세 번째, 작은 꿈을 세우고 크게 노력한다.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 장사란 1,000만 원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을 벌려다가 5천만 원을 버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샐러리맨으로 출세를 하고 싶다면 우선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기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에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부자의 생각 습관 네 번째, 실패는 성공으로 여긴다. 실패도 일종의 성공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심삼일형의 인간이라면 일기를 나흘간만 쓰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던 사람이 나흘 동안이나 일기를 연달아 썼다면 그걸로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당신이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죠.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고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라는 점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 자신. 그러므로 100번을 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자의 생각 습관 다섯째, 나는 계속 성장한다고 믿는다.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지만 원숭이는 새를 보고도 그저 새라고 인식할 뿐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새를 보고 나도 날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고 제트기를 만들었으며 로켓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신이 우리에게만 부여한 그 힘을 쓰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저는 책에 항상 이렇게 써요. 인간이 하는 생각은 엄청나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결국 지금의 현실 세계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 누구라도 생각의 엄청난 힘을 깨달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내재된 엄청난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생각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읽고서도 히토리 씨는 특별하니까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제가 만든 긴자 마루칸이라는 회사는 거품 경제의 붕괴 후에도 그리고 리먼 쇼크 때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마루칸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루칸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이 신념을 표출하는 한 마루칸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자의 생각 습관 6번째. 나의 일을 통해 내면에 깃든 신을 증명한다. 마음속에 신을 불러내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게 가능할 리 없겠지 싶은 일도 기적처럼 해내곤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의 분신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신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신은 돈도 받지 않으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신은 지구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녹음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들을 만들어줬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돈 한 푼조차 가져가지 않아요. 그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신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는 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설령 미약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부자의 생각 습관 7번째.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가 1명이든 1000명이든 제게는 같습니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진 기분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것이죠. 누군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자신의 밭에도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만한 행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니까 그 열매도 제가 수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서 들은 이야기를 저처럼 세상에 뿌리지 않는 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알고 지내기만 해도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게서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려야만 비로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000평만큼의 보리 씨앗을 뿌리면 1000평만큼의 보리가 자라고 100,000평만큼의 씨앗을 뿌리면 10,000,000평만큼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밭이라면 경작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뿌린 씨앗을 반드시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행복을 느꼈다고 말하죠. 확실히 그 순간 행복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제가 뿌렸으니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복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이고 기꺼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들 자신의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밭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밭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 모처럼 행복의 씨앗을 얻었다면 스스로 뿌려서 그것을 길러야 하겠죠. 부자의 생각 습관 8번째. 째째하게 생각하면 째째한 일만 일어난다. 째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이죠.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그 결실을 종업원이 세금으로 거두어 가서는 전국에 뿌려줍니다.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교육도 부도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상품도 팔리는 거겠지요. 세금이 있으므로 도로도 생기고 노인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안 냈으면 하고 째째하게 생각하면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에게 따로 애인이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일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애인이 생긴 정도로는 망하지 않을 회사를 만들면 됩니다. 진시황은 몇천 명에 달하는 여자를 두고도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애인이 생긴 정도로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단지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망친 뒤에 애인 탓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그 말을 옮겼을 뿐이에요. 게다가 애인이 없어도 회사를 망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상맞은 변명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궁상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사이토 씨, 달은 차면 기운다는 말 알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 당신이 지금 순조로울지 몰라도 언제까지나 잘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제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달은 차면 기울지만 제가 달로 보이십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제한선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다가 망한 회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부자의 생각 습관 9번째.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꼭 되뇌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을 매일 읊조리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애는 이런 부분이 나빠라거나 이 사람은 그 점이 안 좋아라는 등 남의 결점을 트집 잡는 이유는 대개 남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므로 남을 마이너스부터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게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이토 히토리의 생각 습관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시작할 것. 집을 사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3,000원씩 매일 저축하라고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을 매일 모아서 무슨 집을 사냐, 언제 집을 사겠냐라는 생각이 당장 들겠죠. 그러나 사이토 히토리는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어떻게든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이토 히토리처럼 큰 부자의 생각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요약하고 싶은 것은 작은 성공을 거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일이란 그 자체로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월급 외에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벌기가 목표라면 99만 원을 벌 때까지는 실패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00원을 버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굉장히 자주 성공을 맛볼 수 있겠죠. 100만 원을 모을 때쯤에는 이미 100번이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성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 경험을 자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성공한 사람으로 자리 잡히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대비소,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는 말,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공이라 생각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요약하고 싶은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세상은 한치의 틀림없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우연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행복을 원하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의 씨앗을,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부자의 씨앗을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뿌린 대로 거둘 줄 아는 것,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토 히토리 같은 큰 부자가 우리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부자들의 생각 습관입니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부자의 행동 습관을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